여러분들 어떤 책을 볼 때 항상 도입부에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책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 안목이나 이 실력이 얼마나 늘까 항상 그런 욕심을 내야 돼요. 지금 이 책은 백단위 정보량이에요. 백단위 정보량은 우리가 그 공부하다가 그렇게 많이 못 만나요. 대표적인 게 주기율표입니다. 완벽한 백단위고 그 다음에 백단위 지식이 해보면 유럽사 중에 불란사 같은 거 복합적인 거 한 백단위 정보량이에요. 근데 이 책은 백단위 정보량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럼 여러분 백단위 정보량은 대하소설처럼 등장인물이 한 100명쯤 돼요. 그래서 이 책을 본 사람들은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알아야 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단위 정보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이름을 아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조선시대에 뭐 당쟁이 막 벌어졌다 합시다. 동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붕당이 막 일어났는데 양편에서 이 30명이 막 논쟁을 하고 수십 년을 싸운다 합시다. 그럼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쪽 편에 30명, 이쪽 편에 30명 막 다투는 때 그 전체 드라마를 우리가 나중에 기억하려면 그 30명을 이렇게 ABC라고 할 수도 없고 자다, 가다, 그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물론 저도 강의 시간에 가가 그 이야기만 하는데 그건 한두 개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역사적 팩터 중요한 아주 디테일한 게 들어가고 변곡, 변수가 굉장히 많은 30명 인터액션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저 영국사의 장미전쟁 같은 거, 백년전쟁 같은 거 어떻게 파악하겠어요? 그거는 뭐 거의 100단위에 준하는 정보량이거든요.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을 안 해봤어요. 예.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을 5명이라도 기억하는 게 책을 일주일 읽는 것보다 이 책의 등장인물 5명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안 배웠죠. 뭐 내용을 알면 되지. 핵심 주제를 파악하면 되지 그랬죠. 근데 핵심 주제라는 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이 역사 같은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걸 그 사람 이름 세종대왕이나 이수신 장군이라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계속. 그 관계 어떻게 될까요? 황당하게 되죠. 흐릿해져. 어떤 사람은 불특정 다수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변별력이 없어지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역사를 차라리 공부하지 말고 세종대왕, 이수신 장군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더 역사 공부 잘 되는 거예요. 자, 백단위 지식. 이 책 안 읽어도 좋아요. 이 책에 나오는 사람 5명만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이름 기억할 수 있으면 이 책 읽은 것보다 낫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책은 대학 방대한 드라마입니다. 일단 이 책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돼요. 구체적 사람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년도, 대략 몇 년도에 활동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연도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이 돼요. 그리고 연도하고 이름만 알면 더 이상 알 것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지질학이라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책의 3분의 1밖에 못 갖고 가요. 이 책이 가장 탁월한 건 뭐냐면요. 인류가, 그러니까 대략 18세기 인류가 이 세계를 어떻게 받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인류가 3번의 혁명을 거쳤다는 거예요. 첫 번째 혁명은 뭐냐면 바로 코페르니쿠스 1543년도에 코페르니쿠스에 의한 바로 천지동설을 이잖아요. 다 알죠. 그야말로 위대한 혁명이죠. 그 혁명은 뭐냐면 바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그거 알잖아요. 공간혁명이라는 겁니다. 공간적으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지구가 우주의 변방으로 쫓겨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혁명이에요. 두 번째 혁명은 뭐냐면 다윈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생명주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이 생명 관점에서 다윈의 혁명이고, 이 책의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세 번째 혁명을 이해해야 돼요. 세 번째 혁명이 뭐냐면 시간에 대한 혁명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대한 혁명이 바로 300년에 걸친 이 지질학자들, 박물학자들, 지금 이야기하는 이 100명에 가까운 이 17세기, 18세기, 19세기의 그 위대한 이 학자들의 전체를 꿰뚫어야만이 이 시간혁명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혁명 진짜 어려워요. 아, 이 책 진짜 잘 선택했어요. 이 시간혁명의 본질은 뭐냐 하면요, 어린 지구란 개념입니다. 그 다음 나이든 지구, 아니 오래된 지구, 어린 지구.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간단히 비유를 들어줄게요. 우리가 아직도 우리 동양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중일을 선택, 우리나라 특히 요순우탕 이야기해요. 요임금 순임금 때 그 아주 그 고대로 올라가면 문왕 무왕이 있고 주공소공이 있고 그다음 요순우탕이 있고 뭐 그 위에 올라가면 신롱시가 있고 뭐 황제시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신롱시, 황제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위에 올라가면 인간이 있었느냐? 없었지, 당연히. 그럼 인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이 문제가 이 서양 버전이 서양에서 이제 명확해지는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봤냐 하면 어린 지구란 개념이 뭐냐 하면 신이 천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담 이브를 만들고 천지 창조 아담 이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지스 크라이스트가 강림을 해요. 이 강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내가 기독교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책을 처음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서문에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책 잘 읽는, 냄새나는 책 안 읽는데, 그래서 이 책은 뒷부분 다시 봐야 돼요.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걸 하나를 고정관념을 깨뜨려요. 종교하고 과학이 엄청나게 싸웠고 서로 박해했고 과학이 종교 이게 이래 됐다는 걸 이 사람 옥석을 갈려요. 그 개념을 끝까지 들어가갖고 이제 밝혀내는데 과학하고 종교가 싸운 거는 그 시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지질학 역사를 공부해보면 바로 어린 지구란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앞장이 나옵니다. 어린 지구의 개념 핵심 뭐냐면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동식물이나 이 세계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결론 말씀드리면 그 세계는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이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린 지구란 개념이. 그래서 세계사는 인간사입니다. 그걸 내가 오늘 뒤에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진짜 이 가슴에 이 엉거리진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저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 평생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지질학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된 지구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래된 지구라는 그 세계를 찾아냈다는 겁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18세기까지만 해도 17세기만 해도 오래된 지구란 개념이 이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오래된 지구란 개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오래된 지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20만 년밖에 안 됐고 인간 이전에 뭐 제가 지난 20년 동안 강의한 그거잖아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쭉 다 있잖아요. 그게 오래된 지구입니다. 근데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는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를 밝혀낸 책입니다. 그래서 연대를 아는 거하고 이름을 아는 것이 이 책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연대하고 이름이 연대라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연물은 인간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지구의 가장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린 지구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세계사가, 자연사가 인간사의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여기에 인류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16세기, 17세기까지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 책을 통해서 진짜 설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빠져나와갖고 오래된 지구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 이 책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게 300년 걸렸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바꾸는데 이게 이 사람이 궁극의 세 번째
인간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대단한 책이에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어린 지구, 오래된 지구.